자, 그런데 지금 국회가 가장 시끄럽고 뜨겁게 달궈진 이유가 하나 있죠. 다음 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한 논란이 가장 뜨겁게 부딪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던 친명계의 대표적인 주자 가운데 한 명이죠. 김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도 이건 여당의 급발진이다. 민주당의 급발진이다. 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가한 상황 인식을 갖고 있다라면서 반박을 했거든요. 자, 뭔가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같은 당 의원들끼리 저럽니다. 당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에서의 생각, 이것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밖에 있는 분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국민의 여론과 함께 가야 최종적인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 과정을 당내의 이견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건전하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조정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게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다.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중요 사안, 아주 엄중한 사안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격가지로 굳이 이거 갖고 의견이 이렇게 달라져야 하나 싶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잡음이 나니까 이거 소통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제외됐던,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왜 감싸고 도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감싸고 도는 거냐라고 했던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 또 돌연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왜 안 나온다고 얘기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다음에 또 다시 출석한다는 거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불출석할 가능성도 남아있겠죠. 근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출석하는 게 맞는 걸로 지금 저도 전해 들었거든요. 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여론이 악화되니까 뒤늦게 나온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안 나오려고 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그만큼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현재 이 정권, 민주당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파워와 실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정확한 그런 단면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대법원장도 얼마인지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이 일개 총무비서관의 출석마저 방패막이를 한다?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권력의 오만이죠. 네. 저는 결국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이미 이번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김현지 비서관이 실세이고 여기에 민주당의 중진, 지도부조차도 설설 기고 있는지는 분명히 드러났다. 네. 얼마나 참혹한 현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적폐청산할 때도 즐겨 쓰던 표현이 있습니다. 문고리 권력, 문고리 권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 거꾸로 김현지 비서관이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감싸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쓸데없이 이런 논란을 일으켰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실세 프레임을 스스로 자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다시 국감에 출석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처음부터 애초에 김현지 비서관이 국감에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당연히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 1급 공무원으로서 이 국감에 출석을 요구받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 너무 과잉되게 보호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실세 프레임을 만들고 또 그 비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당당하게 나가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진술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이 좀 부적절하다, 야당의 공격이 너무 과하다라고 된다면
당연히 여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나간다 이렇게 논란을 키울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본인이 맡은 책임에 대해서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 한마디였으면 충분했을 사안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자, 저기 앞서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던 대통령실의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김현지 비서관 본인이 국정감사에 뭐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다. 대통령실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과장된 부분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글쎄요. 그러면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말할 위치가 아니면은 본인이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말했을 거예요. 그럼 그 누군가가 왜 그런 말을 했으며 괜한 분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김현지 비서관을 보호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무수석이 국회에 연락을 해서 비서관은 빼달라라고 했다든지요. 아니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다든지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측입니다. 개인적 의견을.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요. 그럼 민주당이 알아서 충성 맹세한 겁니다.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김현지 비서가 눈치를 봐서 알아서 빼줬다. 이거는 더더욱 비참한 겁니다. 네. 둘 중에 뭐가 됐든 정말 국민들은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냥 나왔으면 될 거를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잖아요. 괜한 의심을 받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실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 이 국감을 받다 보면 그 기관의 장에게 질문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실장이 대부분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인들은 사실은 후열에 배석하는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이렇게 논란을 키워놓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불필요한 의혹이 2차, 3차 의혹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지금의 김현지 비서관의 입장을 네. 난처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너무 과잉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 국정감사에 특히 운영위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운영위의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운영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여당의 의원들이에요. 숫자적으로나 뭐나 볼 때 그렇게 지금 김현지 비서관이 여기 불려 나와가지고 뭘 당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사 문제 그러면 인사수석이 있고요. 네. 최고 책임자는 인사수석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는 또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무엇을 묻든지 간에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왜 이렇게 회피하는 것처럼 비추어서 이런 논란을 키워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과정 관리다 이렇게 저는 네. 평가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권 패널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어제까지도 얘기를 했었죠. 정쟁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석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공격성 질문이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죠. 그런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안 하면 되는 거였는데 글쎄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지금 여당 측 인사들 사이에서도 나가는 게 맞는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